경제력만이 국력을 말해주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문화 강국이 진짜 강국이 되는 시대.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화된 모습을 같이 보여야 할 때만 결국은 장기적인 생존력이 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왔나? 우리 문화산업의 현 주소와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손꼽히는 영국. 이곳에는 수많은 문화 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 킹스크로스역.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곳에 다른 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팬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이것. 영국의 한 여류 무명 작가가 쓴 소설 해리포터. 이 소설 한 편은 영국의 문화산업 자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이후 영화로도 제작되면서 명실상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된 해리포터. 관광객들에게 사진 촬영 장소로 사랑받는 이곳은 바로 영화 속 한 장면을 재현한 곳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곳 킹스크로스역. 이곳의 플랫폼이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로 가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저 역 한 구석의 밋밋한 벽이었던 이곳은 해리포터 영화로 인해 특별해졌습니다. I think that's a wonderful thing to do. If people like the books and they want to come see the place, I think London's a great place to come and see it. I think because in the movie they've also included, kind of like the red bus, the city bus in it, and like you said, the King's Cross kind of station area. It does have a feel of, and you know how they have the Diagon Alley, for example, in the movie. That it looks a lot like the set itself looks a lot like the London street.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산업 영역에서 우리 돈 3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고 영국 경제 기여도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ell, we concentrate on film tourism going forward because we recognize it's how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get to see Britain, but there's also the movies that you go and watch. It's the Harry Potter, it's the James Bonds, these kinds of movies. So that's where people are seeing Britain and the images they see there. 영화의 배경이 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해리포터 테마파크. 영화 속 배경이 됐던 세트는 영화 장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고 관광객들은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집니다. 마법을 배우던 해리포터가 친구들과 함께 금방이라도 밥 먹으러 올 것 같은 착각. 마법 학교의 식당으로 등장했던 영화 속 세트. 이곳에서는 영화가 촬영된 당시의 세트는 물론이고 작은 소품들까지 그 모습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세계는 책과 영화로 그리고 관광 명소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영화 산업과 관광 산업의 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그러한 지원이 있었기에 영화 속 해리포터의 세계는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Film for us is a very powerful way of showcasing what Britain has to offer. As I say, both our traditional images of Britain and our contemporary images. And it's both of these together that the experiences that people have in Britain are very, very motivational and satisfying, and they want to come back. So they become great ambassadors for us. So film,
TV, the creative industries that you've described are all ways of us projecting this image of Britain. 런던 베이커가 221 비번지. 바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셜록 홈즈의 집 주소입니다. 영화 셜록 홈즈의 흥행 열풍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관광객들. 명탐정의 대명사인 셜록 홈즈는 영화와 드라마로 재탄생됐고 원작 소설의 인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소설 속 주인공일 뿐 실제로 여기에 살았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실은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국 정부가 셜록 홈즈에 관한 문화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수록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뿐입니다. Well, I'm on spring break and we're visiting London with a couple of my friends, and I really love Sherlock Holmes, so I figured I'd stop by. So what's so special about him? I mean, it seems like the whole world is going crazy. Yeah, well, I read a couple of the books when I was younger, and then I've been watching the BBC show, and so that makes it a lot more exciting. Sherlock Holmes is famous for the world, so I was so thrilled to come here. What is so fascinating about him? Just the history and some of the stories that he had around being, an investigator in England. So it's very interesting. 전 세계에서 보내온 팬레터들. 이 모든 관심이 셜록 홈즈에 관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잉글랜드 같은 곳이 지방의회의 재정과 중앙정부의 재정,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유관 기관들의 재정을 펀딩을 받아서 지역의 일자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외 기업과의 교류까지 연계해주면서 그러니까 지역 산업 발전, 그다음에 지역 구석구석의 창의 능력, 재능을 개발하는 부분에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의 콘텐츠 생산국이자 소비시장인 미국. 영국이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수준이라면 영국의 문화 콘텐츠를 사들여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영국이 소스를 만든다면 미국은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다각화, 글로벌화,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미디어 그룹이 되지 않으면은 안정적으로 이 영화라는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 컨텐츠 원천의 주체만, 영국과 같은 컨텐츠 원천의 주체만으로 그쳐서는 그 나라에 창출되는 일자리라든가 경제적 부가가치 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기업과 같은 헐리우드 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이 적어도 영국에 존재했더라면은 좀 더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영국에 창출되지 않을까. 영화산업의 맹주 미국은 2000년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를 내걸고 기존 거대 자본과 제작 시스템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배급망을 거머쥔 미국이 창의성까지 높여 세계 문화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자본이라든가 또 투자 또는 그 마케팅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 이제 어떤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어내온 미국의 대표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 이곳은 컴퓨터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최신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개발해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몇 차례의 흥행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히트작을 탄생시키는 픽사의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뭐 있지? 스토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인가? 할 수 없는 건가를 생각을 안 하고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못 만든 거니까 이런 거는 스토리에 넣으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팀에서 그거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 그 전까지는 시도가 안 됐던 어떤 그런 씬들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끝없는 도전을 통해 완성해낸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작품들. 픽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경험한 픽사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 자기 지금 하는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자기가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또 그런 관심 있는 분야 클래스를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항상 뭔가를 좀 자기가 얻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계기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많은 두각을 그런 면에서 나타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Hollywood movies, and yet Avatar was mostly shot in Australia. Gravity has a Mexican director. Hollywood will bring in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behind the camera and in front of the camera to create its product. And that also helps the films, I think, be more popular and successful in the international market. 중국 역시 문화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예술 특화지구 798 예술단지. 버려진 공장지대에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관광지대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798 예술단지는 예술가들에겐 교류의 장이면서 관광객들에겐 색다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感觉非常好啊！这个作为在北京啊，包括中国的一个政治和经济的中心，有这样的艺术区，能让更多的人了解中国的文化。 2006년 중국 정부는 798 예술단지를 문화창의산업특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안정기로 들어섰습니다. 交流它不停的像现在微信的信息啊，还有是你有这个艺术区，不同的人来了以后会聊艺术。 我觉得这是应该是一个最好的时代，因为它的好的时代就是说，没有中国以前从来没有过像现在这么，我觉得在艺术里头，艺术形态的不讲，就是对于我做画廊来讲，我认为它非常的自由，而且开放。 예술가 간의 교류뿐 아니라 예술가와 대중 사이를 이어주는 798 예술단지. 이 공간을 통해 대중들은 예술을 더 가깝게 느끼고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应该说，从2000年，中国政府就非常重视文化产业集聚区的建设，所以我们中国呢非常重视通过产业集聚、文化要素的集聚来产生文化产业的这种规模效益。当然，798呢，它是一个艺术园区，它在目前在北京文化产业发展的总体语境下，它还是它的这个艺术价值，它的这个形象展示大于它的经济价值。 중국의 전통적인 서커스가 시작된 이곳. 베이징을 찾은 관광객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조양극장의 서커스입니다. 오랜 전통만큼이나 다양하고 예술적인 공연을 자랑하는 중국의 서커스. 首先呢，就是杂技这一块呢是非常主要是注重于它的技巧这一块，但是我们现在融入了舞蹈的元素，再加上多媒体的舞美、灯光、视频的综合起来，所以这样打造出来一台精美的杂技。 조양극장은 1986년
베이징시로부터 관광 공연 장소로 지정됐고 이로 인한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탄을 자아내는 공연은 전통적인 서커스를 지켜내고자 하는 중국 정부 노력의 결실인 셈입니다. 这个中国杂技现在国家非常重视，我们中国现在不是那个文艺大发展嘛，大繁荣嘛，现在杂技呢在国内啊市场是非常活跃，每一个这个省都有剧场，都有一台演出。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공연, 경극. 중국의 전통 문화인 이 경극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극의 맥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중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극. 경극의 전통이 현재에도 굳건하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경극원이 설립돼 있고 수많은 예술학교에서 경극을 지망하는 많은 젊은 배우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京剧是中国的国粹嘛，作为一名就是中国人能演上自己的国粹，在台上面对那么多观众，从心里就感觉非常的自豪，因为我们这个是操守着自己的。所以作为我来讲呢，就是说，也不受什么干扰，就是把这个东西继承好，传承好，让以后大家看到的依然是传统的。 中国的最传统的民族艺术，我是这么想的，就是说把它继承好的传下去。俺家军师言道：“孙刘两家既然和亲，就该同心破曹，倘若自相残杀。” 전통 문화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젊은 문화인의 열정. 이 두 가지가 만나 중국의 문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路在同时走，一条路就是自上而下的政府的引导，另一条路就是自下而上的市场的驱动，僵化的这些体制通过市场来进行释放。另一方面，让市场进行自由竞争，让那些有竞争优势的企业能够脱颖而出。 정부의 지원과 넘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영화 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중국은 6억 1천만 명의 관람객을 모아 217억 위안, 3조 6천억 원의 입장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성장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완다그룹입니다. 2012년 완다그룹은 미국 2위 영화관 체인 AMC를 인수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관 체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지금은 산둥성 칭다오에 중국 최대 규모의 영화 산업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중국 영화 산업이 앞으로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中国政府在文化产业发展方面，从人才入手，建立了机构，这个机构叫做文化产业资产管理办公室那么
在金融方面，在人才培育方面，在集聚区建设方面，在这个土地资源的优惠方面，都给了很大的支持。不能因为过度保护本国的文化企业，或者过度保护本国的文化市场，而破坏了贸易自由规则，对本国的文化，无论是电视，还是这个广播，还是网络文化，还是纸质出版，进行相应的一种管制，我觉得这是非常重要的一种策略。 자본력과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거대 문화 세력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신기술을 결합한 문화 콘텐츠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 한류를 타고 새롭게 진출한 한국 문화산업 스타 트레이닝 시스템. 在这里培训，我希望可以通过我一直以来努力和在这里的让自己的能力得到一种提升，然后将这个梦想实现。 그렇지. 자, 지금 약간의 가성 느낌이 붙어 있잖아, 그지? 네. 그지?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자, 음정 따라서 쭉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야. 한류 스타를 완성해내는 우리만의 교육법이 그대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중국이 아니어도 다른 데를 가더라도 한국의 어떤 트레이닝 시스템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 가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이런 거를 접해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일단은 호기심을 갖고 있고 또 직접 와서 경험해 보고 싶어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결과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더 큰 효과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과 중국 진출에 성공한 국내 멀티플렉스 상영관. 이들의 성공에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화 창작 프로그램. 아이들이 영화 촬영과 제작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Mình nghĩ là cái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phải làm được những cái phim hay, phải đầu tư vào kịch bản để thu hút khán giả, chứ còn nếu mà cứ cố gắng gọi là để làm những cái phim làm thật là nhanh, làm thật là rẻ tiền để thật nhiều thì rất là khó để mà có thể thu hút khán giả. 베트남과 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화 창작 프로그램. 학생들이 영화 촬영과 제작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미래를 키워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以前有想过做这个方面的东西，但是自己不知道自己到底适合什么。然后经过学习之后，我觉得我更喜欢电影的拍摄，也就是导演这个职务，然后也就确定了这个方向，然后去学习导演。刚开始第一届的时候，因为我参加2届嘛，然后第一届的时候就感觉很新颖，这种形式很新颖，因为在国内很少有这种形式的一个夏令营活动，主要是以电影主题为主，并且面向的人群都是咱们的中小学生，所以就是说感觉非常新颖。然后平时我一般都是跟我差不多年龄的孩子一起交流电影，晚上这回是跟很多年龄比较小的同学啊，然后朋友啊交流，所以很有意思，并且我的班级里头每次都会有1到2个韩国的小朋友。是这种组合式的，所以说交流起来会非常有趣，感觉还不错。 그러니까 문화라는 측면이 사실은 일방적인 전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호흡하면서 서로 융화되는 측면에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라는 이름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영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와 현지의 문화와 기술이 융화돼서 새로운 문화로 진화되어야 되는 과정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진화. 그것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감 체험 상영관 4DX. 이 기술의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LA에 4DX 연구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할리우드의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감독과 배우들이 직접 4DX를 체험하고
다양한 제안이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DX란) 오감 효과를 통해 마치 관객이 영화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특별 상영관. 영화의 흐름과 감정선을 고려한 섬세한 4D 프로그래밍. 이것이 핵심 기술로 IT와 문화적 감수성이 결합된 완성체입니다. Well, again, the competitive edge of 4DX is that it is a fully immersive auditorium for an experience. American audiences are jaded. They've had an opportunity to see 2D and 3D for a while now. And with 4DX, they're going to get an opportunity to really find something that's different than what they have for their mobile or their home entertainment experience. 미국을 사로잡은 4DX 기술에 이은 신기술 스크린X. 스크린의 한 면만을 사용하는 기존 영화와는 달리 스크린의 양옆까지 이용하는 기술로 관객이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높은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극장의 증감 추세가 많이 포화되어 있고요. 그런 극장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극장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찾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크린X가 극장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의 극장업자라든가 스튜디오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크린X 기술은 기존에 있는 극장을 바꾸지 않고요. 프로젝터 몇 대만을 활용을 함으로써 이 몰입감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장점을 가진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촬영해서 최초로 극장에서 상영했던 주인공 민병우 감독.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당신도요? 예? 아유, 우리 까칠한 본이 왜 그래? 새로운 그의 도전은 영화계에 신선함을 던져줬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주머니에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영화를 찍을 수가 있지라는 호기심에 출발을 한 거고, 핸드폰에 카메라가 어떻게 이렇게 화질이 좋을 수 있지?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제는 누구나 정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없던 새로운 첨단 기기의 등장. 이것은 문화계의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마트폰 영화 강좌가 열리는 이곳.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첨단의 기술력에 맞는 기기의 등장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머리 살짝 잘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은 좀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많이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어서 그렇지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같은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호기심과 취미로 접근하는 작은 시작이지만 새로움은 문화에 있어 가장 큰 매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많은 걸 찍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영화로 될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하다. 올해는 나름대로 작은 계획이지만 영화제도 한번 출품도 해보고 이게 또 뭔가 추억의 하나의 또 아주 작은 새로운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의 도시 서울에서 첨단의 기술 그리고 첨단의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의 핵심은 바로 공연장에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어떻게 한류 스타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일까? 공연 전에 흥을 돋우는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되는 공연. 놀랍게도 무대의 빅뱅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대형 콘서트장과 비슷한 음향 시스템과 화려한 조명이 압권. 최고. 絶対行くよ。絶対行く。作ってほしい。作ってほしい。 이 무대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어떤 것일까요? 저 이 3D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요. 원리는 눈의 양한 그 시각의 차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투명, 이게 이제 그 호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상이 실제로 맺힙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는 공간에 3개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바닥에 영상을 비추고 무대에 설치된 기울어진 반사판이 그 영상을 반사시켜 보여줌으로써 입체적이고도 환상적인 무대를 완성해냅니다. 고인이 된 스타 자체도 이제 지금 옛날에는 과거에 필름 정도로 만날 수 있거나 그랬는데 지금 재현을 하니까 뭐 그런 기술이 된다면 그걸 결합해서 콘서트를 김광 콘서트를 2015년에 다시 할 수 있다거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도 실제 무대에서 마치 사람처럼 만날 수 있게 공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나 이런 데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들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일터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에 많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품질이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첨단 기술과 이 문화 산업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고 당연한 지금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부신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다양한 창조 인력들의 무한한 잠재력. 이것은 문화산업의 지형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문화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과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문화정책이 절실한 이유죠. 바로 그것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It's not, you should never see creative industry in isolation. You should always see it as part of the wider economy because it not only contributes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이 문화예술이라든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거를 충분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걸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국내 수요가 더 커질 거고 그러면 기업체도 이익이 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그 예술인들도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더 많은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我们从世界和整体的发展来讲呢，文化产业往往有时候不能够今天做了事情，明天就见成效，它是一个长期酝酿提升的一个过程。我认为呢，文化产业它占据了未来产业发展的高端。 자율과 소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성이 없는 산업에서 규제가 너무 많은 산업에서 창조성이 꼽히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큰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